오늘 사연은 초반부터 분통 터지고 열이 올랐지만 끝으로 갈수록 고소하고 받아치는 사이다가 있어서 소화가 잘 되었습니다. 상황을 받아치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네요.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전 톡톡 사연의 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제 막 신혼생활을 시작해서 크나큰 난관에 부딪힌 30대 여성입니다. 결혼 전후로 시댁의 모습은 달라진다더니 제가 딱 그 꼴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결혼 전에 힌트를 줬다면 애초에 가족이 될 일도 없었을 텐데 참 후회 막심하네요. 제 고민은 2020년대를 살고 있는 요즘 아무런 이유 없이 신부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거예요. 그것도 저한테 아무런 의논도 뭣도 없이 그냥 무작정 일을 저질러버린 시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시부모님은 정말 대뜸 무슨 태풍이 몰아닥치듯 그렇게 저희 집에 들이닥치셨답니다. 전 이날의 황당함을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은 무려 다른 날도 아닌 신혼여행을 다녀온 날이었고요. 우리 눈앞에는 말도 안 되는 환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뭔가 인기척이 느껴져 있었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던 거죠. 그런데 안쪽에서 이런 소리가 냅다 들리는 거예요. 니들 왔냐? 우리 여기 있다. 잠깐 기다려라. 이런 소리와 함께 안방에서 누가 발을 찌익 끌며 걸어 나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대체 이게 뭔가 싶어 남편이랑 동시에 눈을 마주보고 숨을 잠깐 참았는데 안방에서 걸어 나온 것은 바로 어머니였어요. 어, 어머니? 왜 거기서 나오시는 거예요? 당연히 전 너무너무 황당하고 순간적으로 분노가 훅 올라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주 태연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왔으면 짐들 올려놔라. 아유, 우리 태민이 얼굴 탄 것 좀 봐라. 동남아가 그렇게 좋냐? 아니, 이 말씀만 들어보면 뭐 신혼여행 끝나고 시댁에 인사차 들린 줄 알겠어요. 저희는 일단 집에 들려서 여독을 풀고 다음날 양가에 인사가 예정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아주 편한 차림으로 계셨고 제가 결혼 준비하며 내내 예쁘게 꾸며두었던 우리 신혼집엔 곳곳마다 어른이 머무른 예스런 느낌이 더해져 있었어요. 저는 전혀 사용하지 않을 꽃무늬 슬리퍼라든지 노르스름한 그릇이나 화려한 카페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멋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저 입을 쩍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한 채 이 환경을 쭉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그런 저에게 어머니는 톡 하고 쏘아붙이시더라고요. 얘 혜영아, 집골이 이게 뭐냐? 무슨 정신병원도 아니고 온통 다 하얗게만 해놨어. 탁자도 소파도 침대도 식탁도 다 하얗고 원 여기 있다가 우울증 걸리겠다. 꼴배기 싫어서 내가 다 바꿔놓은 거야. 저거 봐라. 꽃무늬랑 이런 호피무늬 들어간 카페트 깔아두니 얼마나 좋냐. 전 이 말을 듣고 전체적으로 빠르게 훑어보고 난 다음 정말 견딜 수 없는 짜증이 확 몰려와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저 어머니, 저희 집 살림인데 제가 남편이랑 둘이서 꾸며둔 건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그때 가구 들어올 때 봐주신다고 하셔서 알려드린 건데 너무 살림에 손을 많이 대신 것 같은데요. 전 이런 거 사용 안 해요, 어머니. 전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겨우겨우 눌러가며 이렇게 말을 했지만 어머닌 제가 열심히 고르고 골라서 산 그 소파에 털썩 몸을 던지시더니 곧장 슬리퍼를 벗어 던지고 맨발로 누비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이참에 싹 다 바꾸라는 거잖냐? 젊은 애가 뭐 이렇게 감각이 없어? 무슨 아무것도 없는 도화지도 아니고
집이 사람 사는 느낌이 없어. 젊은 애들이 이렇게 집을 삭막하게 해놓고 살면 누가 와서 같이 살고 싶겠어? 전 이 말에 놓치지 않고 곧장 핀셋으로 짚듯이 잡아내 되물었어요. 이때까지도 전 현관에서 신발도 다 못 벗은 채 어정쩡하게 서 있었답니다. 어머니, 누가 같이 산다니요? 잠깐만요. 저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아니, 어머니 우리 집에 와 계신 것부터 좀. 이때 어마어마한 혼란이 가중되어 말이 꼬이려던 중 안방에서 아버님까지 마저 나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잘 잤다. 그래, 니들 왔냐? 침대가 아주 푹신하니 좋구먼. 아주 좋은 거 샀다. 하하. 야, 전 정말 환장하기 직전이었답니다. 결국 전 신발에 던지듯이 벗고 들어와 그 자리에 서서 소파 위에 누워버린 어머니와 아버님에게 큰 소리로 묻게 되었어요. 어머니, 아버님, 왜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미리 말씀도 안 주시고 이렇게 들어오시고 왜 마음대로 물건들을 놓으셨는지 이해가 안 가요.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물으면서 제 머릿속으로 아주 불길한 생각이 하나 스쳐갔지만 전 설마 그것만은 아닐 거다. 말도 안 돼 하면서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대답을 기다렸어요. 아, 그런데 왜 불길한 예감은 늘 다 맞아 떨어지는 걸까요?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세를 고쳐앉더니 가장 중요한 얘기를 아주 작게 읊조리시더니 곧이어 다시 얼버무리시는 거예요. 뭘 뭐긴 뭐야. 바보도 아니고 진짜 몰라서 묻나? 니네랑 같이 살려고 짐 싸서 온 거 아니야. 아유, 나 피곤하다. 뭐 먹을 거 없냐? 뭐 냉장고도 싹 비워놓고 가서 먹을 게 있어야지. 좀 내놔봐라. 이러면서 다시 벌러덩 누우시는데 아, 정말 전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꿈일 순 없는 건지 누가 좀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없는 건지 처참한 기분이었어요. 남편도 이때 당황해서 어버버 말을 하며 엄마 아빠 사전에 말이라도 하셨어야지. 이게 뭐냐고 했죠. 그제서 아들이 물어보니 요렇게 대꾸를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말이에요. 아니, 뭐 내가 그 전에 슬쩍 대충 말하지 않았냐? 네 누나 이혼해서 애들 둘 데리고 들어온다 했다고. 그래서 집 비워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 집도 작고 네 누나 갈 데도 없고 니네 집 해주느라 돈도 없는데 우리가 어딜 가? 이 집 해줬으니 우리도 지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온 거야. 아유, 내 아들 집 사주고 온다는데 이런 것도 가타부타 다 설명을 해야 하냐?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하네. 전 여기서 고개를 좌우를 세차게 흔들며 아니,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어머니, 이런 건 저희랑 먼저 상의를 하셔야죠. 엄연히 식구가 같이 사는 문제인데 말씀도 없이 비밀번호 누르고 그냥 들어오셔서 살림을 마음대로 해두시면 어떡해요? 게다가 이 집은 저랑 태민 씨랑 같이 상의해서 산 거고 안에 들어오는 물건이랑 전부 저희가 고른 거예요. 각자 다 자기 경제력으로 지불하고 들어온 거라고요. 그걸 우리랑 의논하셔야지. 왜 어머니 아버님 두 분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는 저에게도 호통을 치시면서 깔아뭉개려고 하시더군요. 본인이 저보다 나이를 몇 살은 더 먹었으며 네 남편의 엄마라는 말 같지도 않은 논리로 말이에요. 야, 너 이제 보니까 아주 또박또박 어른한테 말 아끼는 거 없이 다 던져댄다? 말이면 단 줄 알아? 그래서 너 뭐야? 네가 이 집 얻을 때 너도 돈 냈다고 지금 유세 부리는 거야? 돈 갖고 어른을 무시해? 내가 나도 안 되는 형편에 내 아들 장가 보내라고 너들 잘 살라고 힘들게 빚내가지고 돈 보태줬어. 그런데 사정이 안 되는데 어쩌냐? 네 신우 이혼해서 오갈 데 없이 애들만 받아왔는데 걔들 데리고 어딜 가라고 하냐고. 애 혼자서 얘들 데리고 그 좁은 집에서라도 살라고 내줬고
노인네 둘이 거기 같이 있으면 서로 너무 숨 막힐 것 같아 이리로 온 거야. 니들은 네 시누이보다 살만하잖냐. 젊고 혼자도 아니고 둘이고 같이 이렇게 좋은 집 얻어 살면서 뭐가 그렇게 화가 많아? 노인네들 같이 좀 낑겨 있다 간다는데 그렇게 싫어 죽겠어?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셔서 일순간 저의 입을 막으시더니 그 뒤로 말도 안 되는 불쌍한 척을 하면서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너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난이 시임이다. 시임이라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면 네 남편 낳아준 엄마나 생각 좀 해봐라. 그런데도 그렇게 눈을 치켜뜨고 이게 어쨌네 저게 어쨌네 하면서 어머니 어머니 이러면서 꽥꽥 소리 질러도 되는 거야? 내가 네 친구냐? 어디서 사람을 깔아뭉개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째려보고 있어? 너 그렇게 노인네한테 말 함부로 하고 그러면 못 써. 결혼하기 전만 해도 그렇게 어머니거리면서 쌩아부를 떨고 잘 보이겠다고 하더니 너 아까 나 보자마자 아주 눈에 독을 품고 노려보더라. 무서워 죽겠어. 아주 그냥. 이러면서 본인이 피해자인 양 마치 어머니 사시는 집에 제가 들이닥쳐 트집 잡는 사람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아들에게 서럽다고 곡을 하시는데 전 이때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지 뭐예요. 곧장 정신 차리고 다시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언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서운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상황이 상황이잖아요. 누가 보면 제가 대단히 잘못한 줄 알겠어요. 이 집은 저랑 태민 씨가 집 얻고서 2달 가까이 준비하고 신경 썼고 부부가 같이 살겠다고 준비한 집인데 어머니가 무단 침입하신 거잖아요. 전 이런 상황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만 정리하셔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데 이 말에 대해 반박하는 이가 있었으니 그건 다름 아닌 어머니가 아닌 제 남편이란 사람이었어요. 여지껏 저랑 신혼여행에서 즐겁게 놀다 오고 이 집 꾸미는 것도 같이 하고 그렇게 행복해했던 사람이 갑자기 저에게 정색하고 무겁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혜영아, 내가 웬만하면 그냥 듣고 있으려고 했는데 너 말이 좀 심한 것 같다. 무단 침입이라니. 물론 엄마가 우리 없을 때 문 열고 들어오신 거 잘못한 게 맞아. 근데 내가 지금 옆에서 쭉 보고 있었더니 엄마도 사정도 일단 말을 하셨잖아. 그거 들어보고 좀 답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무작정 마구 화를 내야 돼?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어른한테 대드는 게 어딨어. 이러면서 남편은 저를 다그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도 황당해하면서 제 편은 들려고 했지만 상황이 격해지면서 제가 어머니한테 화를 쏟아내니 남편은 또 딴에 자기가 아들이랍시고 어머니 편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전 이날 밤 엉망진창이 된 안방을 정리하면서 너무 화가 났고 남편 꼴도 보기 싫어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 이 내용을 다 말했는데요. 엄마는 전화 받자마자 뭐 기절초풍을 하셨죠. 거의 뒤로 넘어가기 직전에 정신을 차리신 것 같았어요. 혜영이,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네 시부모님이 같이 살잔다고? 아니 집에 들어와서 따리를 틀고 앉았다고? 예, 이게 무슨 말이야? 진짜 미쳤나 봐 정말. 아니 네 신우가 이혼한 거랑 니네가 뭔 상관인데? 아들까지 이혼시키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뭐 그런 노인네들이 있어. 엄마는 잔뜩 열이 났고 그렇다고 당장 쫓아와서 뭐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저 못지않게 엄마도 화병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헌데 전 막상 말해두니 후회가 되더라고요. 결혼식 크게 치르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와서 기분 좋게 인사하려고 했는데 난데없는 딸의 시부모 봉양이 시작되니 엄마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저도 그렇게 전화는 끊었지만 속이 부글부글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남편 얼굴은 쳐다보지 않으려다 이제 막 잠을 청한 남편을 흔들어 깨워
경고했습니다. 지금 잠이 오나 보네, 오빠는. 나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못 살아.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 지켜보다가 적당한 날 되면 난 못 산다고 말할 거니까 오빠가 알아서 해. 그러자 남편은 얼굴을 잔뜩 찌푸리더니 알겠다고 한숨을 푹푹 쉬어대더군요.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저의 고난길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답니다. 하다 정말 이 정도까지 고달파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이게 무슨 요란이냐고요. 새벽부터 어머니는 저를 막 흔들어 깨우시면서 빨리 밥을 하라는 거예요. 야, 너는 무슨 이 시간까지 자고 앉았냐? 빨리 일어나서 밥할 생각을 해야지. 네 시아버지 벌써 5시부터 일어나서 배골라 죽겠다 저러고 있어. 얼른 밥 차려. 이러면서 제 등짝을 여지없이 두드려 대시는데 저 밑에서부터 한숨이 훅 올라왔어요. 어머니, 저 진짜 이러시는 거 싫다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점점 큰 소리가 나자 남편이 일어났고 급기야는 저를 달래서 빨리 대충 뭐라도 하자고 하는 거예요. 혜영아, 일단 어른들 같이 계시니까 식사 준비는 해야 되잖아. 내가 도울 테니까 너무 화내지 마. 도와? 돕는다고? 뭘 도와? 내가 할 일인 건데 오빠가 돕는 거라고? 지금 말장난해? 남편은 이런 제 말에 인상을 확 찌푸리더니 자기가 대충 냉장고를 활짝 열어 먹거리를 챙기더군요. 전 너무 열받아서 침대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고요. 남편이 포장된 국거리나 간단한 반찬거리들을 풀어서 준비하는 소리 들었어요. 그러니 궁시렁거리면서 어머니 아버님이 의자를 빼대고 앉아서 우걱우걱 먹는 소리가 들리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그러고 남편은 들어와서 옷을 서둘러 입더니 출근 준비를 했고 계속 저한테 말을 걸었지만 저는 대꾸해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남편은 출근한다고 나가고 저만 집에 덩그러니 어머니 아버님과 셋이 남게 된 거예요. 게다가 더 가관은 뭐였냐 하면 이 집으로 어머니가 신우랑 애들을 불러들였다는 거죠. 홧김에 입을 뒤집어 쓰고 있던 저는 잠깐 고단해서 잠들었는데 밖이 시끄러워 문틈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신우랑 애들이 뛰다니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전 문을 쾅 열어 제꼈고 시끄럽다고 얘기했어요. 형님, 오셨나요? 저한테 말도 없이. 이 집에 어머니 아버님만 계신 게 아닌데 연락도 안 주셨네요. 저 태민 씨한텐 말했지만 어머니 아버님 여기 잠깐 다니러 오신 줄만 알고 있을 거예요. 저희는 같이 살 예정이 없거든요. 너무 화가 치밀었던 저는 하나도 거르지 않고 시댁 식구들 다 들으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러자 신우는 이 모든 게 지 때문인지 알아서 그런지 제 앞에선 애써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옳게? 뭐 화난 거 있어? 그런 거 엄마 아빠랑 얘기하면 되지. 난 엄마 아빠가 오라고 해서 애를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옳게 되게 무섭다. 설마 혼수 두는 거 아니지? 무슨 아주 높으신 분을 감히 못 찾아뵈었다가 대차게 야단맞는 기분이네, 이거. 이러면서 비꼬는 신우 옆에선 어머니와 아버님들 다 저에게 버릇없다고 화를 내고 있더군요. 왜 제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대체? 전 같이 있기 싫어 나가려다가 조카들이 거실에 있는 것들을 다 뒤엎는 걸 보고 조용히 말했어요. 너네들 집에 가. 여기 니네 집 아니야. 그거 깨부수면 니네 엄마한테 달라고 할 거야. 어쩔래? 전 신혼여행 다녀온 내내 화가 가라앉을 일이 없이 계속 혈압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쭉 올라가고 있었어요. 조카들은 제가 으르렁거리니 무서워서 지 엄마한테 들러붙었고 곧장 저는 소리 질러 신우를 쫓아냈습니다.
형님, 죄송한데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저 지금 부모님 여기 와 계신 것도 이해가 안 돼서 힘들거든요? 그 집 비워두고 여기 오실 거면 대체 왜 거기서 사시려는 거예요? 아니면 네 분이 다 같이 가시든가요. 지금 집도 더러워지고 있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오셔야 되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요. 애들 데리고 돌아가 주세요. 이야, 옳게 대단하다. 아, 지금 우리 내쫓는 거야? 와, 대놓고 이렇게 가라 마라 하는 면박은 처음 들어보네. 엄마, 세상이 이렇다니까. 다 나를 우습게 알아. 이혼했다고. 이제 새로 들어온 올케까지 나를 무시하고 말을 이따구로 하네? 내가 그래서 이혼 안 한다고 했잖아. 참고 살아보겠다고 했더니 기어이 이혼을 시키더니. 이러고 또 푸념을 늘어놓고 자리에 앉으려는 신우를 저는 문을 활짝 열어두고 손짓했어요. 돌아가 주세요. 집 있으신데 왜 여기서 시간을 자꾸 보내려 하세요? 그만 나가주세요. 아, 어머니도 가실 거예요? 이쯤 되었을 때 저는 뭐 예의고 존대고 경우도 그런 거 다 없어지고 열불이 나더라고요.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어 가면서도 어머니랑 아버님은 정말 질기고 질긴 쇠심줄처럼 일주일을 버티시더라고요. 꼬박꼬박 밥 달라 하시고 제가 대꾸도 안 했더니 늙은이들 굶어 죽이려고 한다질 않나. 진짜 이런 악질진상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꼭두 새벽부터 저를 깨워대는 건 여전했고 어느 날은 저도 나가야 했기에 그냥 참고 차렸어요. 그랬더니 자기들 입맛에 맞는다 생각했던 건지 어머닌 잔소리까지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나저나 요즘 애기들이 그렇게 안 생긴다더라. 니넨 그 신혼인지 뭐식인지 즐기고 그딴 거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냥 생길 때 빨리 낳을 생각이나 해. 애들도 엄마 젊어야 좋아하는겨. 혜영이는 그렇게 늦어가지고 애가 쉽게 들어서겠냐? 승질도 곱게 쓰고 시부모도 곱게 모실 줄 알아야 애도 순해 갖고 들어서는겨. 아,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내용 듣는 동안 전 얼굴이 다 일그러져서 주름진 데가 아파올 정도였고 남편은 눈치만 계속 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요. 전 가급적 제 선에서 해결해 보고 싶었지만 남편은 저에게 어떤 일말의 기약도 없이 그냥 자꾸 참으란 말만 할 뿐이더라고요. 제 편이 절대 되어주지 않고 자기 부모님을 설득하긴커녕 저만 설득하려고 드는 거예요. 혜영아, 너무 흥분하지 말고 좀. 엄마 아빠 그리 오래 안 계실 거라고 했잖아. 조금만 부드럽게 말할 수 없어? 나 정말 가운데서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오빠 아주 말 잘했다. 나 말 질질 끄는 거 싫으니까 빨리 얘기해. 두 분 언제까지 계신데? 나 이번 주 넘기면 못 참아 진짜. 결론부터 말하길 바라는 저에게 남편은 여전히 꾸물거리더니 어렵게 말을 꺼내더군요. 이런 반응을 보니 이 인간도 어느새부턴가 공범이 되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아이, 누나네도 좀 자리를 잡아야 하고, 엄마도 얼마간은 우리랑 있고 싶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웃기지 마. 이 집에 왜 두 분이 계셔야 하는 게 합당해? 막말로 까놓고 말해서 이 집에 오빠네 돈만 들어갔어? 우리 집도 들어갔어. 나 정말 치사하고 더러워서 말하기 싫었는데, 오빠가 너무 눈치가 없으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내 돈이 더 들어간 거 아니야? 근데 왜 자꾸 오빠네 사정 운운하면서 두 분을 이렇게 같이 모시게 해? 나 힘들어 죽겠어. 나만 보면 집을 치워라 어쩌라 빨래 좀 돌려라 과일 좀 사놔라 고기는 없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사전에 언제 의논했어? 왜 오빠는 하루 종일 여기서 빠져 있어? 나한테 이해를 바라지 마. 오빠라면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오시면 가만히 있을 거야? 남편은 제 말에 인상을 잔뜩 쓰더니 왁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간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어서 얼마나 참았을까 싶을 정도로요.
당연하지. 네 부모님인데,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인데 사정이 있어서 여기 계시겠다고 하면 당연히 같이 모시고 있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넌 정말 너밖에 몰라. 전 이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같이 싸우려던 찰나 순간적으로 제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주 잠깐 멈칫했다가 곧장 다시 말을 옮겨보았답니다. 와, 대단하네. 대단해. 그게 오빠 진심인 거지? 맞는 거지? 오빠가 방금 오빠 입으로 말했어. 우리 부모님이 이런 상황이면 모시고 있겠다고 얘기했잖아. 맞지? 그러자 남편은 연신성을 내면서 누구 놀리냐고, 맞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왕막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잽싸게 그 말을 이어받아 쐐기를 박아버렸어요. 오빠가 말한 거니까 책임지겠지? 좋아, 잘 됐어. 우리 엄마 아빠도 사정이 없진 않거든? 원하면 오빠만 괜찮다면 얼마든지 우리 집에 와 계실 수 있어. 기다려봐. 나 당장 전화할 테니까. 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때 엄마도 우리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댔잖아. 마음이 안 도인다고 말이야. 가까이서 좀 지켜보고 싶다고 했지? 집만 가까우면 그러고 싶다고. 있잖아, 김서방이 엄마 아빠 두 분 원하시면 모시겠대.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제 말에 남편은 아주 혐오하는 눈으로 저를 노려봤고 전 바로 일을 슬슬 진행시켜 다음날 아침 두 분이 오시도록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냅다 전화를 끊었죠. 남편은 보들보들 떨면서 저에게 난리를 쳤지만 저는 뭐 어쩌라는 반응이냐고 했어요. 사실 이렇게 이에는 이 눈의 눈으로 똑같이 나갈 생각은 아니었는데요. 남편이 하는 모양새들을 보고 있으니 자꾸 저를 설득시켜 지네 집에 맞추려고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정상적인 남편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저라면 이런 상황이 갑작스레 닥쳤다면 무작정 남편에게 이해해달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내 배우자에게 함부로 말하는 걸 지켜보지 않았을 거고요. 열심히 중재를 시키고 상황을 풀어보려고 노력했겠죠. 아무튼 전 역지사지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다음날 정말 거짓말같이 우리 친정 부모님이 오셨어요. 벨이 울려보니 엄마가 작은 짐을 끌고 문 앞에 있었습니다. 혜영아, 나왔다. 문 열어라. 그 말에 전 곧장 뛰어나갔답니다. 엄마랑 아빠는 정말 새벽같이 나타나셨어요. 우리 시부모님이 그렇게 새벽 5시 반 무렵 저를 흔들어 깨우고 밥 달라 한다 했더니 엄마가 30분 더 일찍 오셨어요. 꼭두 새벽부터 이렇게 들이닥친 우리 엄마 때문에 그쯤 일어날랑 말랑한 시부모님도 깨버리게 되셨죠. 아마 제가 신혼여행 다녀온 뒤 우리 집 문을 열었을 때와 비슷하게 이날의 풍경을 전 당분간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장관 중에 장관인 얼굴들을 이날 멋지게 관람했거든요. 잔뜩 날이 서 있는 우리 엄마와 덩달아 같이 얼떨결에 왔지만 역시나 언짢아 보이는 아빠의 등장에 저쪽 방에서 대충 입을 걷어내고 나오신 어머니는 진짜 기겁하신 얼굴이었어요. 엄마는 대충 인사하고 신발 벗고 들어오셔선 거실에 앉으셨고 그 새벽에 아주 불편한 정적이 흘렀답니다. 어머니가 아주 불편한 얼굴을 하고 바짝 굳으셔선 우리 엄마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부르려는 새 엄마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김서방! 김서방! 김서방 일어나 보게! 아직도 자나? 자네 장모랑 창이 났는데 안 나보고 뭐하나? 이 소리에 아버님이 허둥지둥 일어나 나오셨어요. 러닝만 걸치고 나오셨다가 우리 엄마를 보자마자 놀래서 다시 뛰어들어가셔 뭘 걸치고 나오셨답니다.
우리 남편은 우리 친정 부모님이 설마 진짜 오실까 반신반의했던 것 같은데 설마 진짜로 오신 걸 확인했으니 아주 넋이 나가 있더라고요. 예, 장모님 오셨네요? 오셨군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주 어리나가서 제대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어리버리하게 인사를 했어요. 이 상태로 계속 정적이 흐르는 와중에 어머니는 결국 그 분위기를 못 참고 깨고 한마디 하시더군요. 이 꼭두 새벽부터 무슨 일합니까? 사돈, 아니 이렇게 얼굴을 볼 줄은 몰랐네요. 저기 올 거면 연락이라도 하고 오셔야지. 이게 무슨 경우랍니까? 엄마는 이때 한껏 상기된 얼굴로 고개를 획 돌리더니 어머니를 보고 곧장 요렇게 쏴대는 거예요. 솔직히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야 신났죠. 경우요? 그런 말씀을 무슨 사돈이 하고 계셔요. 말을 꺼낼 만한 사람이 해야 맞게 들리는 거지. 사돈도 우리 애들 신혼여행 가 있는 동안 멋대로 문 따고 들어오셨다면서요. 뭐 말로 듣기엔 사정이 있으셨다고요? 그래도 그게 뭡니까 진짜? 애들만 있다고 얕보는 것도 아니고 저희 딸 뒤에 어른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러시는 거 아니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이때 빡 열이 받으셨는지 결탄코 자기 사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때 둘러대시는 모습이 너무 비굴해 보였어요. 아니, 누가 그럽디까? 뭔 사정이요? 사정? 혜영아, 네가 네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냐? 내가 무슨 사정이 있는데? 어머니는 이때 괜시리 찔려서 지 딸 이혼한 걸 며느리가 지 친정에 험담했을까 싶어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엄마는 이 틈을 확 잡아서 쥐고 흔들었어요. 뭔 소리세요? 제 딸이 뭘 어쨌다고? 그리고 저도 있는 앞에서 제 딸한테 너무 막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뭔 사정으로 계신 건데요? 설마 우리 딸 씹살이 시키러 온 건 아니죠? 얘기나 좀 들어봅시다. 들어야 우리도 같이 있던지 말던지 할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우리 엄마가 짐 싸들고 여기서 같이 있으려 한다는 걸 그제야 알아챘고 곧 죽어도 본인 딸 흠은 꺼내기 싫어 이렇게 둘러대셨습니다. 내가 여기 와 있는 건 애들이 하도 철이 없고 아직들 어리니까 좀 잘들 힘을 합쳐 살아가는지 볼라 그런 거라고요. 뭔 놈의 씹살이 씹살이에요? 아들 잘 사는지 궁금해 들여다보러 온 거예요. 사돈은 걱정도 안 되든가요? 내가 무슨 사정이 있긴 있냐고요. 하여간 자기 딸은 그렇게 맹물로 키워가지고 툭 하면 쪼르르 지 엄마한테 가서 일러바치게 키워놔 놓고선. 이 말에는 저와 엄마 아빠 셋 다 동시에 열이 받아버렸어요. 엄마는 콧바람까지 씩씩거리면서 양쪽으로 뿜더니 이렇게 말을 하셨답니다. 이때 얼마나 속이 뻥 뚫리고 웃겼는지 몰라요. 어머, 그래요? 잘 됐네. 사돈 말에 힘입어 저도 오늘부터 마음 놓고 지켜봐야겠네요. 진즉 몇 번이나 드나들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눈치 없는 장모 소리 들을까봐 참고 있었는데 사돈이 여기 와서 애들 사는 거 본다면 친정엄마인 내가 못 올 이유가 없죠. 애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냐면서요. 그래서 저도 여기 짐 싸갖고 온 겁니다. 이만하면 명분 있는 거잖아요. 엄마의 이 말에 어머니는 입술을 파르르 떨더니 계속 저랑 엄마를 번갈아 가면서 노려봤고 남편은 아주 골치 아프단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도 별 수 없죠. 남편은 모든 걸 감당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본인이 한 말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엄마는 그때부터 부산스럽게 본인이 갖고 온 짐들을 펼쳤고 밥 준비를 같이 하자고 하시더군요. 이때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웃음 나는 걸 억지로 참고 뒤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이제 곧 아침 드실 거 아니에요?
사돈이랑 저랑 각자 나눠 준비하면 되겠어요. 어디 보자. 밥이 있네. 사돈은 뭐 하실 거예요? 참고로 우리 딸은 아침부터 찌개가 있어야 돼요. 전 찌개 끓일 테니 사돈도 할 만한 거 찾아보시든가요. 대충 창거리 갖고 오긴 했는데 이율은 사돈이 알아서 하세요. 엄만 이렇게 나눠가면서 시키려 들었고 이때 어머니가 얼굴이 시퍼래지면서 막 화를 내셨어요. 아이고 미쳤어요 진짜? 돌아가는 꼴 보니까 내가 진짜 참을 수가 없네 이거. 뭔 소리예요 정말? 나보고 아침을 차리라고요? 내가 여기 며느리랑 며느리네 집 밥 차리러 주고 왔답니까? 이렇게 엄마들끼리 핏대 세우고 있는 꼴을 아버님은 서재방에서 문틈으로 물끄러미 그리고 우리 아빠는 소파에 앉아서 멀찌감치서 보고 있었어요. 엄마는 태연하게 받아치더라고요. 저는 뒤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었고요. 사돈 눈엔 저도 같이 하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아니 애초에 이 집 온 이유가 애들 잘 있는지 들여다보러 온 거라면서요. 그럼 부모가 돼갖고 애들 안 도와주고 다 받아먹기만 하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하세요. 무슨 며느리랑 며느리네 집밥을 차려줘요? 우리만 차려주고 본인들은 안 드실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되게 피해자인 척 말하는 재주가 있으시네. 어머니는 여기서도 따지지 못하고 씩씩대고 있었고 엄마는 계속 골려대시더라고요. 아니, 나랑 같이 준비하자는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럼 애들 시켜요? 별꼴을 다 보겠네 진짜. 어이 김서방, 김서방 이리 와보게. 아 빨리 일어나. 자네 장모하는데 계속 그 꼴로 있을 건가? 그러자 남편은 허겁지겁 엄마에게로 왔고 그러자 엄마는 쌀통을 훅 얹어주면서 말했어요. 자네 어머니가 자식들이 차려준 밥 드시고 싶어 하시니 자네가 혜영이랑 같이 밥상 차려. 내가 생선이면 뭐며 먹을 거 챙겨오긴 했으니까 그냥 굽고 끓이고 해서 차리기만 하면 돼. 난 저쪽에서 쉬고 있을 테니 얼른 혜영이랑 같이 해. 남편은 쩔쩔매면서 알겠다고 말을 했고 저도 이때는 슬렁슬렁 걸어갔어요. 어머니는 이때 불같이 화내면서 다 비키라고 자기가 하겠다고 막 고함을 지르시더라고요. 됐소다. 진짜 뭐하는 짓이래요? 이 꼭두 새벽부터. 왜 남의 집 귀한 아들을 갖다 눈앞에서 뭘 해라 마라 시켜대고 있어요? 사돈 눈엔 사돈 자식 이쁜 거밖에 안 보입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어머니만의 피해의식 가득한 옆에서 제가 같이 하는 건 보이지도 않고 그저 자기 자식이 주방에 들어갔단 자체로 열을 내는 저 모습에 남편이 먼저 혀를 내두르며 말리더라고요. 아이 엄마 그만해 좀. 옆집 사람들 난리나.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좀 얘기해. 아침이잖아 이제. 나랑 혜영이도 얼른 먹고 치우고 나가야지. 얼른 대충 하고 가게 저쪽으로 나와 계세요. 응? 이러면서 자기 엄마를 방으로 들어가시라 했고 우거지상을 한 남편과 함께 전 같이 아침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분위기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고 밥 먹을 때에도 분위기가 얼마나 사나우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식기들을 탕탕거리면서 내던지듯 내려놓으셨고 엄마는 그걸 물끄러미 가재 눈을 뜨고 보고 있었죠. 누가 봐도 기분 나빠 저러는 게 느껴졌지만 일단은 모른 척 해버렸답니다. 일일이 반응해줄 생각이 없어 보이는 엄마를 보며 저도 그냥 먹기만 했어요. 이후로 설거지를 자식들 둘이 하려는데 도깨비 마냥 뿔이 난 어머니는 또 성질을 내시는 거예요. 아이고 바쁜 우리 아들 자꾸 일 시켜 먹고 애 출근도 늦어지게 뭐 하는 거랍니까? 정말 환장하겠네. 아니 얘는 일찍 나가야 한다고요. 혜영이 넌 네가 얘보단 안 급하잖냐. 그럼 먹은 거 치우는 건
네가 좀 하면 안 되는 거냐? 그러자 엄마는 어머니가 이렇게 화제를 끄집고 나오는 것에 대해선 바로 반박하고 참지 않았어요. 사돈, 저도 옆에 있는데 자꾸 이렇게 우리 딸 시키시면 서운해요. 멀쩡한 양쪽 집안에서 귀한 자식 똑같이 시집장가 보냈는데 왜 제 눈앞에서 제 자식만 일하라고 시키세요? 전 사돈 아들 귀한 줄 알고 잘해주려고 했더니 너무 빈정상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양쪽 엄마들끼리 으르렁거리는 모양새가 되니 남편과 저는 더 눈치 보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밖에요. 이 난장판을 뒤로하고 우린 각기 달라졌고 남편은 출근길에 저에게 따로 전화를 해서 따지더군요. 혜영아, 이게 뭐야? 양쪽 어른들 싸우시기만 하고 내가 이런 모습을 바래서 한 말은 아닌 거 알잖아. 장모님께 혜영이 네가 말씀 좀 잘 드려서 내일쯤 가시도록 해봐. 우리 누나네랑 달리 뭔 사정이 있으신 것도 아니잖아. 누난 지금 힘들단 말이야. 아무리 네가 우리 엄마 아버지랑 잘 안 맞아도 그렇지. 이렇게 상황이 가도록 방치하면 안 돼. 일단 오늘은 같이 식사들 하시고 한참 주무시고 내일 내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말씀드려놔. 나도 엄마한테 너무 부딪히지 말라고 말할 테니까. 전 여기서 코웃음을 치게 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대체 왜 그래야 하는 걸까요? 오빠 웃긴다. 우리 엄마 아빠가 왜 가야 해? 어머니 아버님도 계속 계실 거라며. 그럼 엄마 아빠도 계속 이렇게 계시겠지. 애초에 의논이 되었고 사정이 어떻고 누가 얘기를 꺼냈어? 그런 게 언제 우리 앞에 있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여기 못 올 게 뭐냐고. 알아듣게 좀 납득해봐. 그놈의 사정만 말하지 말고 오빠도 역으로 당하니까 불편해 죽겠지? 근데 이거 하나만 알아도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 먼저 나가실 생각 없대. 두 분이 나가시던지 해야 같이 움직일까 말까 하신다니까 알아서 판단해.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은 몇 번이나 다시 걸어왔지만 전 너무 괘씸해서 안 받아줬답니다. 대체 이게 뭐냐고요. 전 남편이 그저 우유보단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냥 자기네 집밖에 모르고 그 사정을 당연히 여자가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류였어요. 그리하여 저녁에 들어갔을 때 아주 분위기가 살벌했는데 엄만 내내 집을 돌아다니면서 바쁘게 뭘 치우고 있고 어머니랑도 험악한 분위기였어요. 아이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시기만 하면 먼지들이 많이 쌓이는 건지 원. 사돈, 이 집에 가만히 계시지 말고 좀 움직이세요. 애들 돈 갖다가 얻은 집에 부모가 와서 그냥 얹혀 있으면 어떡해요? 부모 살라고 사준 집도 아니고 저들 사는 집에 부모가 얹혀 온 거 아니에요? 최소한 화장실이라도 좀 깨끗이 씁시다. 저게 뭐예요? 더러워가지고. 아까 들어갔다 토할 뻔했어요. 여기 머리카락 좀 주우시고요. 저기 사돈 어르신, 쇼파 계속 그렇게 누워있지 마세요. 쿠션 꺼지잖아요. 우리 남편도 여기 내려와 앉아있잖아요. 거 그만 좀 누워있읍시다. 엄마는 밀대로 계속 밀어가며 어머니랑 아버님께 쉬지 않고 잔소리를 해댔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삶아놓은 도깨비 얼굴처럼 빨개져서 좀처럼 주름이 펴지지도 않았고요. 내내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팍 쓰시더군요. 뭐라 한마디 하려고 하셨다가 뒤에서 레이저 빔을 쏘며 노려보는 우리 엄마를 슬쩍 보시곤 승질을 있는 대로 내고 서재방 문을 세게 닫아버리셨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 이날 잘 데가 없으니 거실에서 주무신다고 했고 하여간 정말 기이한 형태로 세 가정들이 합숙하게 되었답니다. 이 난리가 또 어떻게 신우기에 들어간 건지 아마도 어머니가 그대로 일러 바쳤겠죠. 다음 날은 휴일이었는데 신우가 아침부터 애들이랑 같이 들이닥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어르신.
저기 우리 엄마가 여기에서 아주 대단한 모양이 났다고 저보고 빨리 와보라 해서 들렸어요. 아니, 암만 해도 그렇지. 친정가족이 며느리래 와서 같이 이렇게 들어앉은 경우는 처음 봐요. 올케가 그런 것도 말씀을 안 해드리든가요? 올케 뭐야? 올케가 친정 어르신들 부른 거야? 이게 뭐야? 어른들끼리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뭐 당해보라 이거야? 이 말에 갑자기 열이 오른 아빠가 나서버리셨답니다. 거 사돈처녀, 눈앞에 어른들 두고 참 말하는 뽐새가 마음에 안 드네요. 어디 남의 집 자식을 눈앞에 두고 그렇게 따박따박 야단을 칩니까? 부모가 뒤에 있는 게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그러자 신우는 지지 않고 같이 따지면서 여전히 저를 만만히 보고 막 노려보더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뜻은 전혀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저희 엄마 아빠 따로 모실 길이 없었고, 그러니까 동생네 부부 집에 오게 되신 거라고요. 듣자하니 사돈 어른들은 저희 부모님이 여기 와 계신 게 그렇게 싫어서 들리신 거라면서요. 그걸 듣고 나니 저도 너무 갑갑해서 둘러본 거예요. 그러니 괜히 그렇게 언성 높이실 필요 없어요. 전 은근슬쩍 우리 아빠한테 말을 아주 아슬아슬 줄타기를 해가면서 기분 나쁘게 구는 신우가 얄밉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말끝마다 저를 끌어다 놓고 야단치려고 하는 게 느껴져서 뭐라 대답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허를 찔렀어요. 무슨 사정이요? 자꾸 사정하는데 무슨 사정이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나 그거 되게 궁금하네. 사돈처녀는 왜 동생네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우리 딸을 불러다 훈소리 두려고 하는 건지 얼마나 대단한 사정인지 내가 들어야 납득이 좀 가겠어. 얘기 좀 해봐요. 엄만 그러면서 소파에 탁 앉았고 저보고 커피 좀 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 어머니랑 신우에게 한마디씩 했어요. 봤죠? 나 우리 사위 안 시켰어요. 사돈 때 귀한 아들 안 시켰고 내 자식한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돈도 본인 아들한테 시킬 거 있으면 시키시구랴. 남의 집 자식 잘못 굴려 뒤지게 욕먹지 말고요. 사돈 처녀도 옳게 잘못 부릴 생각 있으면 그 생각 뜯어 고치는 게 좋아요. 그러자 신우랑 어머니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우리 엄마를 또렷하게 노려보더라고요. 아무튼 신우는 뭐라 답하긴 했는데 그 이상 진도를 못 나가고 엄만 계속해서 말을 끌어당겼어요. 아니 이상하잖아. 뭔 사정인데? 왜 말짱아 집을 놔두고 친정으로 들어와서 엄마 아버지 쫓아내고 살고 있냐고. 그것 때문에 동생네 부부까지 피해보고 있잖아. 솔직히 이게 피해이지 뭐야? 사돈처녀는 결혼해봤으면서 뭘 몰라요? 신혼인데 시부모님이건 친정부모님이건 한쪽 끼고 사는 거 힘들잖아. 나 얘기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이 상황 그냥 못 놔둘 것 같아. 엄마의 마지막 말에 화들짝 놀란 신우는 과하게 반응하면서 따지려고 들더라고요. 그냥 못 놔두신다고요? 사돈어른, 그래도 어른이시니까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돈어른도 너무 자식들 일에 관여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다 사정으로 오픈해야. 아, 시끄럽고 빨리 말해요. 왜 이렇게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어? 별일 아니기만 해봐. 싹 다 쫓아내버리게. 엄마는 호통을 쳤고 신우는 그때 찔끔했는지 순간 말문이 막힌 것 같더라고요. 그때 참다 못한 어머니가 결국 입을 열어버리셨고 이때 아버님과 신우로부터 욕을 먹기 직전까지 갔죠. 그, 이혼해서 있을 데가 없어요. 아니, 애들 데리고 나온 딸을 갖다 그럼 어디서 살라고 하냐고요. 사돈이라면 어디 나가라고 내팽겨칠 수 있어요? 기어 이 말을 하게 하네 아주.
엄만 여기서 완전히 넋이 나가버린 표정을 지었고 그대로 고개를 싹 돌려 신우를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이때 엄마가 또다시 신우랑 싸우는 버전으로 넘어가면 난감하겠다 싶었는데요. 엄마는 다른 길을 택했더군요. 다시 어머니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라지만 엄마도 참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사돈도 참 안 되셨네요. 기껏 딸 키워가지고 시집보내 놨더니 애 데리고 이혼이라니. 그래서 집을 내주신 거였어요. 이래서 자식이 내 맘 같지 않다니까. 시집 보낼 때까지 부모가 해줬으면 최선을 다한 거지. 저들끼리 지지고 볶고 살다 이혼하고 오니 집도절도 다 줘야 되고 늙은 부모는 이렇게 내쫓겨서 나와 있어야 되고 이게 무슨 꼴이랍니까? 이 말에 어머니는 처음에 약간 움찔하시더니 참 이해가 안 가게도 어딘가 울컥한 게 있으셨는지 그냥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는 다시 신우 쪽으로 쓱 돌더니 거기에 대고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사돈처는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이건 누가 봐도 상황이 웃기잖아. 본인 엄마가 동생네 친정부모랑 이렇게 불화가 일어나는데 그걸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엄마가 오죽하셨으면 집을 비워주고 나오셨겠어. 거기 사정 그리 된 거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엄마 아빠 남동생까지 이렇게 다 힘들게 만들 거예요? 애초에 말이 안 되잖아. 엄마가 이렇게 해주신다고 해도 본인이 엄마 아빠 붙잡고 같이 살다 독립할 생각을 했어야지. 이제 막 신혼 시작한 남동생네 집에다 친정부모를 보내는 게 어딨어. 올케랑 상의도 안 하고. 내가 볼 때 부모님은 잘못이 없어. 사돈 처녀가 철이 없는 거지. 막말로 내가 이렇게 안아봤으면 머지않아 우리 혜영이는 김서방이랑 같이 안 살 생각했을 거야. 본인 때문에 남동생네 부부도 파국으로 가는 건데 정말 괜찮은 거예요? 엄마의 이 말에 신우는 마치 발작이라도 하듯 몸을 부르르 떨며 뭐라 하려고 하는데 엄마는 계속해서 신우와 어머니 사이를 떨어뜨리듯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통했던 건지 어머니도 어느 순간부터 인상을 쓰곤 자기 딸을 원망하는 어투로 변했고요. 그건 그래. 나도 여기 붙어 있는 게 편한 게 아니야. 저 사돈 와 있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아이 모르겠다. 내가 복이 없어 복이. 자식 복이라고 먹고 죽을 애도 없어. 남편 복도 없고 딸년 복도 없고. 거기에 엄마가 획 말에 낚아채선 요렇게 한 방을 날려버렸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게 문제인지 모르고 살다가는 아들 복까지 없어지실 뻔했으니까요. 좌우지간 난 이 상황 싹 다 바로잡아야 된다 보거든요. 우리 김서방이랑 혜영이 잘 살게 하려면 싹 다 나가고 아무도 드나들지 말아야 해요. 이거 약속되면 우리도 나갈 테니 사돈네도 그러시구랴. 어떻게 할래요? 이 말에 어머니는 잠깐 말을 잃었고 신혼이 때 빠딱 약이 올라 마구 반박을 했어요. 아니요, 잠깐. 엄마 왜 이래? 아니 얘기 바꾸지 마. 나 지금 은호랑 유진이 둘 데리고 있기도 복잡하다니까. 이제 겨우 집들 정리하고 치웠어. 그 집도 작달만한데 엄마 아빠랑 다섯이서 어떻게 살아. 여기 태민이네서 얼마간 있겠다고 다 얘기 합의된 거잖아. 사돈 어르신, 가족끼리 말 다 된 것 같고 자꾸 얘기 질질 끌지 마시고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번잡스럽게 하지 말고 가세요 좀. 이런 와중에 갑자기 아빠가 우뚝 일어나시더니 저한테 굵직한 말을 한마디 했어요. 혜영이, 너 이혼해라. 더 얘기할 거 없다. 이 집 빼. 아빠의 말이 거실 안에 묵직하게 울려 펴졌고 전 너무 놀라서 아빠를 쳐다봤어요. 아빠를 바라보는 눈동자는 단연 저뿐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들의 것이었겠죠.
그럼 난 나가본다. 당신도 주차장으로 얼른 와. 아빠는 그대로 들고 온 짐가방을 대충 찾아들더니 먼저 현관으로 나가 신발을 우겨 신고 나가버렸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엄마도 완전 열이 올라있던 상태였고 저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집을 빼고 다 없던 일로 하잔 말이 나오니 그제서야 시댁 부모님들도 계산이 돌아가는 듯 하더군요. 결국은 가타부터 얘기할 것도 없이 아빠가 날린 저 묵직한 한마디에 모든 것은 싹 정리되어 버렸답니다. 얘기가 합의를 보기까지 한 30분가량 걸렸는데요. 그 사이 어머니와 아버님은 됐다, 듣고 보니 이건 안 되겠다며 본인들이 나가는 걸로 했고 그 와중에도 발악을 하고 소리 질러대는 신우와 셋이서 연신 싸우고 있었어요. 결국 남편이 그들 셋과 조카들 둘까지 시댁으로 싹 다 모셔다 드렸고요. 엄마랑 아빠는 그들이 나가는 걸 보고 나서야 집으로 가셨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얄팍하지만 무게 있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정리될 줄은 몰랐습니다. 뭐랄까? 남자들은 가끔 군대에 2번 가는 꿈을 꾼다는데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가끔 신혼여행을 끝낸 후에 부푼 기대를 안고 집에 들어오던 그 순간이 몇 번씩 트라우마처럼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어머니 아버님과 신우는 우리 집에 드나들긴커녕 연락 한 번 오지 않아요. 우유부단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남편도 그때 저희 가족으로부터 역으로 참교육을 당하고 난 뒤 별말이 없더라고요. 다신 그 꼴을 당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고 아무튼 시댁 문제만 아니면 저희들 둘은 부딪힐 일이 딱히 없는 상태입니다. 전 시댁 식구 셋이서 그렇게 지들끼리 강강 수월래하듯 싸우던 모양새가 어이가 없고 웃기지만 골치 아프고 짜증나는 시집살이의 서막이 열리자마자 다 찢어 없애버린 우리 엄마 아빠의 반격에 감탄이 될 뿐이에요. 이후로 저와 남편은 평범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우는 그렇게 요글요글 하더니 결국 별 수 있나요? 지가 밖에 나가서 살 순 없으니 입 다물고 자기 엄마 아버지와 애들과 같이 좁은 집에서 5이서 살고 있습니다. 명절이네 뭐네 생신이네 뭐네 시댁 관련된 일로 마주치기도 싫은지 일절 아무런 연락도 해오지 않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더 엮일 일이 없길 바라며 둘이서 열심히 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에게 정말 귀여운 시어머니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 사연이 조금 더럽고 웃길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어렸을 때 제게 가족은 있었지만 그다지 화목하진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무척이나 개인주의적인 분들이셨고 전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부턴 용돈도 제 스스로 벌어 써야 했어요. 덕분에 어린 나이에 학교 다니면서 전단지 알바해보고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도 해봤습니다. 전 모든 집이 다 저희처럼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볼 때 엄마가 용돈으로 얼마를 해줬다, 생일이라고 무슨 선물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저희 집이 남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부모님으로부터 생일 선물을 받은 건 초등학교 때 끝났던 것 같아요. 그마저도 인형 뽑기에서 몇백 원으로 쉽게 건질 만한 허름한 인형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집이 못 살았냐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아주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범한 중산층 정도로는 살았기에 돈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왜 저는 생일 선물 안 줘요? 너도 이제 다 컸는데 생일 선물은 무슨 생일 선물이야? 원래 중학생 들어가서부터 생일 선물 같은 거 안 받는 거야. 아, 그런 건가? 그래도 난 받고 싶은데. 됐어. 얼른 숙제나 해. 숙제 다 했어? 하고 가져와 봐.
제가 물으면 부모님은 저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은 본인들이 선물을 받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 생일 선물 살 시간에 공부를 하라며 다그친 적도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가족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애정을 갖긴 당연히 어려웠습니다. 점점 더 부모님과의 사이는 멀어지고 그냥 한 지붕 아래에서 밥을 먹고 가끔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정도의 건조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모르겠지만 부모님과 사는 거는 그냥 저 혼자 사는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그런 집에서 자라다 보니 내심 친구를 사귀든 연인을 사귀든 다정다감하고 저한테 선물 같은 것도 잘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거나 잘해줄 때도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 좋았습니다. 우리 오늘은 어디 갈까? 저번에 너 가고 싶다던 수족관 갈까? 좋아. 지금 출발해도 늦을 수 있으니까 얼른 가자. 맞다, 지영아. 이거 받아. 어? 이게 뭐야? 저번에 너 갖고 싶다 했던 인형. 잘 때 껴안고 자. 요즘 잠도 잘 안 온다 했잖아. 뭐야? 이걸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 의미에서 제가 20살 중반에 만난 남자친구는 제 이상형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는 달리 정상적으로 사랑을 주고받을 줄 아는 가정에서 자라나 저한테 이것저것 주는 것도 좋아했고 반대로 제가 무언가를 주면 언제나 그것에 대해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제 남자친구였어요. 남자친구는 사소한 것도 잊지 않고 챙겨주고 이벤트도 간간히 열어주며 사랑을 참 적극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성격이 조금씩 변해가더라고요. 낯간지러운 말들도 조금은 능청을 섞어가며 할 수 있게 되었고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사랑한단 말도 할 수 있었어요. 아마 제가 태어나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단 말을 한 사람은 바로 남자친구일 거예요. 남들이 보면 작은 변화이겠지만 저에겐 정말로 큰 변화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서로 머리도 비슷하고 집안 환경도 비슷해서 결혼을 생각하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당시 남자친구랑은 3년 정도 사귀었는데 아무래도 그쪽이나 저나 결혼 생각이 아예 없지 않다 보니 아주 진지하게는 아니고 가벼운 정도로 서로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린 적도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야 제가 남자친구가 있든 아니면 여자친구가 있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라 그냥 너 알아서 하란 식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직접 본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확실히 감정도 풍부하고 저한테도 엄청 잘해주셨어요. 꼭 지영이가 우리 훈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네. 얼굴도 이쁘고 똑 부러지고 우리 아들이 모자란 구석이 있긴 하지만 지영이 네가 잘 메꿔주면서 살면 좋겠어. 아이, 모자르긴요. 아니에요. 내 아들은 내가 더 잘알지. 지영아. 그리고 이거 핸드백인데 받아라. 직장 다니면 좋은 가방 하나쯤은 필요할 거 아니야. 비싼 건 아니고 상품권으로 산 거니까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그냥 내가 주는 취직 선물이라 생각해. 네, 특히 남자친구 어머니 되시는 분이 저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말씀으론 제가 똑부러지고 예의가 바르다고 하는데 남자친구한테 몰래 듣기로는 저처럼 오래 사귄 여자가 남자친구는 제가 처음이라 그랬습니다. 늘 짧은 연애만 반복하다 그래도 나름대로 결혼까진 어렴풋이 생각할 만한 사람을 만나니 어머니 입장에선 그게 좋았던 것 같다고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에게 가끔 비싼 선물도 턱턱 해주시곤 했는데 어찌 그리 제 취향을 잘 아시는지 질도 디자인도 너무 예쁜 선물을 해주셔서 늘 감사했습니다.
남자친구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님도 말을 잘하시는 분이라 제가 갈 때마다 농담을 하시거나 장난을 치시면서 절 편하게 대해주셨는데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수다를 떨고 있으면 꼭 정말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상하죠? 평생 집에서 살았는데 그 순간의 온기는 정말 큰 편안함과 안도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뒤로 결혼하기 전까지 신부님 되실 분들은 몇 번 더 만났는데 시어머니는 흔히 얘기하는 요즘 나이 드신 분들 같지가 않았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는 이런 이야기하면 버릇없다고 들을 수 있겠지만 정말 귀여우신 분이었어요. 시집살이도 하나 안 시키셨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부려 할 일을 안 하면 저를 불러서 앉히고는 일하고 오느라 힘든 거는 나도 알겠지만 그래도 한 번 일이 밀리기 시작하면 집안일이라는 게 원래 끝도 없잖니. 안 그래? 다음부턴 힘들더라도 꼭 할 일은 하고 누워야 한다. 라며 마치 중고등학생 딸을 타이르는 것처럼 저에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제 나이가 30이 가까워졌는데 그동안 부모님한테도 그런 식으로 말해 들어본 적이 없던 저는 시어머니의 방식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살면서 봐온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고 주변의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봐도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건 경로당에 가서 고스톱을 친다거나 하는 것 등 굉장히 뻔한 것들이었는데 저희 시어머니 취미는 동네 카페에 디저트 탐방을 다니는 거였습니다. 예, 내가 이번에 새로운 카페를 한 군데 들러봤는데 거기 조각 케이크가 그렇게 맛있더라. 너 나중에 나랑 같이 가자. 얼마나 달콤하고 맛이 좋은지 네 생각이 절로 나더라. 정말요? 알겠어요, 어머님. 다음에 같이 가요. 또 보통 보글보글 볶음 파마머리를 유지하는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길게 기른 머리를 포니테일 형식으로 묶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저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트리트먼트며 린스로 머릿결을 열심히 관리하셨죠. 입고 다니시는 옷도 요즘 할머니라고 하기에는 전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세련됐고 여러모로 젊게 사시면서 소녀 감성을 유지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함께 다닐 때도 마치 또래 친구처럼 편하고 좋았고 전 주말마다 시어머니와 나가는 외출 시간을 기다리곤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지영아, 우리 이거 먹을까? 어, 네, 어머니. 왜 그러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냥 배가 아파서. 아이고, 저런. 얼른 화장실 갔다 와라. 기다리고 있으마. 어머니껜 배가 아프다 했지만 제가 급하게 입을 틀어막은 건 어머니 입냄새 때문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는 바로 저희 시어머니 입냄새가 너무 심하다는 거였습니다. 위에서 주절주절 이야기했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무조건 속으로 사귀면서 뒤로 꿍해 있는 스타일도 아니셨고 불만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하면서도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핵심만 전달할 줄 알고 한번 이야기가 끝나면 그 일에 대해서는 다신 꺼내지 않는 등 뒤끝도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시어머니 만났다 생각하고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은 한 번도 들지 않을 정도로 시어머니가 정말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 입냄새. 여긴 어떠니? 네, 저는 좋아요, 어머님. 그래, 그럼 여기로 가자. 근데 너 감기 걸렸니? 왜 그렇게 코가 맹맹해? 약이라도 사줄까? 아니에요. 그냥 비염이 있어서 그래요. 저도 살면서 입냄새 나는 사람들을 처음 본 게 아닙니다. 근데 진짜 시어머니 입냄새는 커피로 치자면 그냥 커피가 아니라 TOP라고 해야 될까요?
가까이서 이야기하면 냄새 때문에 숨을 쉬기 어려워서 일부러 입으로만 숨을 쉬며 대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진짜 너무너무 좋고 함께 있으면 재밌는데 입냄새 때문에 사람을 피해야 하는 곤욕을 아시나요? 저도 몰랐다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참 신기했던 건 남편이나 시아버진 시어머니랑 가까이서 이야기해도 진짜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에 제가 너무 예민하거나 그냥 그날따라 유독 시어머니 입냄새가 심하신 거였구나 하고 생각을 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시어머니의 입냄새는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진짜 남편한테 묻기까지 수십 번을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남편 입장에선 부모님인데 제가 괜히 헐뜯는 것 같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이게 정말 저만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사실 남편도 느끼고 있는데 참는 건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여보, 혹시 어머님 입냄새 나만 느끼는 거야? 난 이미 포기한 지 오래야. 그래서 엄마랑 이야기할 땐 미리 숨 참고 가. 그래야 냄새 안 나니까. 아이, 정말로? 제 질문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했고, 남편은 그저 저보다 오래 시어머니를 봐왔기 때문에 입냄새를 피하는 달인이 되어 있었던 거죠. 웃기지만 웃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나서 남편과 시아버지를 보니까 그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미세한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다가오기 시작하면 이미 몇 걸음 전부터 바짝 긴장된 표정으로 숨을 참는 것 같은 남편과 시아버지. 전 숨을 참으면 다른 표정을 짓기가 어렵던데 남편과 시아버진 얼마나 이런 행동을 오래 해왔는지 입으로만 숨을 쉬면서도 엄청 편하게 얼굴 표정을 지으며 시어머니를 대했습니다. 여보, 코로 숨 참고 입으로 숨 쉬면서 제대로 웃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난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웃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코로 숨을 쉬게 될 수밖에 없거든? 안 그러면 자연스럽게 웃어지지가 않아서. 대신에 웃을 때 쉬게 되는 숨은 내쉬는 숨이라서 웃고서 바로 숨 참으면 그런 대로 괜찮아. 말도 안 되지만 저런 이야기를 몰래 TV랍시고 나누기도 했어요. 진짜 웬만하면 시어머니한테 잘 이야기해서 입냄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만약에 그게 가능한 거였으면 남편이나 시아버지도 진작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시어머니 자체는 너무 좋은데 같이 쇼핑을 다니거나 밥을 먹을 때 일부러 고개를 돌려야 하고 애써 숨을 참으면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랑 시아버진 이미 익숙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포기한 모습이라 제가 더 어떻게 할 수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랜만에 저랑 남편도 똑같이 칼퇴근을 하고 시부모님도 집에 계시는 터라 넷이서 오손도손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근처 족발집에서 족발 대짜랑 보쌈 중짜를 시키고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쌈장에 마늘을 찍어 먹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났다는 듯 저에게 말을 걸었죠. 그러고 보니 우리 지영이는 아들이랑 결혼하기 전이어서 아마 모를 텐데 내가 이전에 입냄새 때문에 정말 고생을 했어. 아유, 양치질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젊을 때부터 입냄새 난다는 소리 얼마나 들었는지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다니까. 그래서 그땐 이렇게 마늘 같은 것도 못 먹었어. 입냄새 심해질까 봐. 근데 내가 나중에 막 찾아보니까 녹차를 꾸준히 먹으면 입냄새가 좋아진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이랑 결혼하고 우리 아들 낳고 커피 마시던 것도 끊고 녹차만 마셔가지고 이제 입냄새가 사라져서 마늘 같은 것도 편히 먹는 거다.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저도 모르게 남편과 시아버지 눈치를 봤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도 애매하게 웃고 있길래 저도 호호 웃으면서 어머, 그러셨구나. 전혀 몰랐어요, 어머니. 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지. 이제 아무도 나한테 입냄새 얘기를 안 해. 아마 나 처음 보는 사람들은 내가 그런 과거가 있는 줄도 모를걸? 본인이 입냄새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감히 그 앞에다 대고 여전히 입에서 핫수구 냄새가 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만한 용자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남편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시어머니 입냄새를 없애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평소 시어머니 행동을 잘 살펴봤어요. 혹시 입냄새를 악화시키는데 좋은 행동을 하고 계시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님 평소 식단에 그다지 자극적인 것도 없었고 과거 입냄새 때문에 커피를 끊은 이후로 지금까지도 커피는 마시지 않는지 하루에 물이나 녹차만 한두 잔씩 마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저와 디저트를 먹으러 카페에 갔을 때도 커피류는 전혀 시키지 않았죠. 어머님, 이게 몸에 좋은 약이라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일부러 어머님 드리려고 주문했는데 혹시 먹어보면서 괜찮으면 더 주문해 드릴게요. 건강 챙기는 영양제랍시고 입냄새에 좋다는 약을 사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후기가 엄청 많길래 내심 시어머니에게도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시어머니가 평소 건강 같은 걸 잘 챙기시는 분이라 이런 약 같은 거 사다 주시면 꼭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스타일이라서 얼마 안가 효능이 나타나겠구나 싶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분명 약을 드시는데 입냄새가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가 않았죠. 여보, 내가 알아보니까 편도결석이라는 게 입냄새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하더라. 혹시 엄마한테 편도결석이 있는 게 아닐까? 남편이 말한 이야기에 혹시 그건가 싶어서 어머니한테 오랜만에 치과 검진을 다 같이 받으러 가자는 핑계로 남편의 시아버지까지 대동하고서 함께 치과에 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접수할 동안 몰래 다른 간호사한테 가선 저기 죄송한데 이게 들키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몰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입냄새가 너무 심한데 혹시 편도결석이 있는지 위주로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무슨 첩보 영화처럼 전달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긴 했으나 고개를 끄덕이는 간호사 덕에 이제 원인을 좀 알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머님에겐 편도결석도 없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입냄새가 날 원인이 없어 시어머니가 나가 있을 때 진료한 치과 의사에게 조용히 저희 어머니가 입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러는데 편도결석이 아니면 혹시 입냄새가 심한 원인이 있을까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 커피 같은 것도 안 드시고 마늘이나 부추도 거의 입에 안 대시거든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치과 의사가 이것저것 원인을 이야기하긴 했는데 아무리 봐도 시어머니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 역시나 시어머니의 입냄새 원인을 찾는 것은 미궁에 빠지게 되었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입냄새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의 입냄새는 마치 상온에서 오랜 시간 있어 잔뜩 부패된 음식물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는 점점 짬이 늘어났는지 시아버지나 남편처럼 시어머니 앞에서 숨을 참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게 되었죠. 제가 남들에 비해 정말 비위가 약한 편이라 조금도 긴장을 풀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언제까지 이렇게 하며 살겠어요? 전 어떻게든 시어머니 입냄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고 싶었어요. 여보, 그냥 어머님한테 아직 입냄새 심하다 말씀드리면 안 돼?
너 혹시라도 엄마 앞에서 그런 얘기할 생각 절대로 하지 마. 비슷한 일로 사건이 있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시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나름대로 시어머니 입냄새 원인을 찾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하자니 아무것도 통하는 건 없고, 아무리 저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어찌할 도리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영아, 우리 오늘도 저번에 갔던 카페 갈까? 네, 좋아요, 어머님. 어머니가 카페에 가자 해서 어머니 손을 잡고 카페로 가고 있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어머니에게 입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된 거예요. 절대 꺼내려 한 건 아니었고 친구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어요. 어머님, 제 친구 중에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된 애가 있는데요. 그것도 결혼을 앞두고 헤어졌대요. 그래? 왜? 사실 둘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는데 남자친구가 게임을 너무 좋아하나 봐요. 거기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제 친구 연락도 안 받고 하다가 결국 청첩장 다 돌렸는데 크게 싸워서 이번에 파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남자친구한테 입냄새가 되게 심하게 났는데 그것도 제 친구가 싫다고 하면서 파혼하자고 했대요. 어머, 어머, 세상에.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으셨고 저도 거기에 빠져 더 이야기를 잇게 되었어요. 입냄새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아주 세세하게 묘사를 해줘가면서요. 정말 생선 비린내와 채소 썩은 냄새가 혼합된 것 같다고 하는데 제대로 말하면 정말 경기를 일으킬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입 맞출 때도 숨 정말 안 쉬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거 있죠? 나중에 남자친구가 안 볼 때 코를 막은 적도 있대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훈숙이 다분했던 저는 그만 입냄새 얘기에 빠져 한참을 어머니와 웃다. 어머니 입냄새는 그에 비해 약과예요. 하고 말해버린 거예요. 뭐? 입냄새라니? 내가? 난 그런 거 안 나는데? 너 지영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저도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제 입에서 왜 이런 말이 튀어나온 건지. 긴장을 너무 푼 나머지 금기어를 말해버린 거였죠. 시어머니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고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말에 버벅거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져 갔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이 헛나왔어요. 지영아, 솔직히 말해라. 나한테 입냄새 나니? 거의 울듯이 말하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뭐라 말할 수 있었겠어요? 전 어떻게든 이 상황을 넘기기 위해 딱 한 번 예전에 난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절대 한 번도 나지 않았고 맡은 적이 없다고 맹세했어요. 시어머님 그 말씀을 들으셔도 안심이 안 되셨는지 계속 입으로 손을 가리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눈물까지 그렁해 안절부절 못하시다 어머님은 그 좋아하는 디저트 가게도 가지 않으시고 곧장 집으로 뛰쳐가셨어요. 여보, 나 어떡해. 나 어머니한테 오늘 모르고 실수해버렸어. 뭐?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경악을 하고 급히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 저를 대하는 태도도 대면대면 하셨어요. 특히나 제가 오기 전엔 양치질을 하셨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해도 어머니 마주할 때면 항상 칫솔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큰 실수했다 싶으면서 괜히 죄스러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대화하는 중간에도 혹시나 뭔가 제 표정이 이상하다 싶으면 갑자기 불이 나게 화장실로 뛰어가셔서 가글이나 하고 오시곤 했어요. 정말 시어머니께는 죄송스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이때 그래도 좋았습니다. 어머님께 죄스러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입냄새가 확실히 줄어드신 것 같아 대화할 때 좀 편해질 수 있었거든요. 허나 그러던 어느 날, 전 다시 마음이 아주 불편해져 버렸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한숨을 푹 쉬며 집에 들어와선 갑자기 술을 찾더군요. 여보, 나 여기 냉장고에 넣어둔 술 어딨어? 당신 왜 밥도 안 먹고 술부터 찾아? 밥을 먹어야지. 아니, 나 그냥 오늘 엄마한테 너무 시달렸더니 술이 너무 땡겨서. 어? 아니, 그게 자기 입냄새가 나나 안 나냐 문제로 오늘 3시간 동안 나한테 묻고 또 묻는 거 있지.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냄새 맡게 하고 혹시 네가 별다른 말 한 거 없냐 물어보고 정말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3시간 동안 엄마 입 앞에 있었다고. 아휴, 미치는 줄 알았다. 아무튼 나 지금 너무 고문당한 것처럼 힘드니까 술상 좀 차려줘. 전 그야말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한 진 사실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갔는데 어머니가 아직도 그 문제에 집착하고 계실 줄 몰랐거든요. 적어도 제 앞에선 별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요. 전 그제서야 심각성을 느꼈고 나름의 작전이라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턴 정말 남편과 별짓을 다 한 것 같아요. 어머님, 왜 이리 좋은 냄새가 나지? 세상에, 어머님한테서 꽃향기가 나요. 그러니까, 엄마 뭐 향수라도 뿌렸어요? 아니, 향수는 무슨, 나이 먹고 그냥 로션 좀 발랐는데? 어쩐지 어머님 얼굴에서 나는 냄새 같아. 그지, 여보? 어, 엄마, 이 로션 냄새 되게 좋다. 당신 것도 구매해줘야겠어. 은근슬쩍 시어머니 앞에서 향기가 좋다느니 하면서 가까이 다가간 적도 있고 시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녹차 안 드셔도 입냄새 안 난단 말을 슬쩍 흘린 적도 있어요. 저희의 노력이 하늘에 닿은 걸까요? 시어머니의 굳어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어느 날부터 저희 앞에서 가글인을 하지 않으셨고 남편도 따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대신 다시 입냄새의 고문은 시작되었지만 저희는 감지덕지라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저는 좋은 소식을 얻게 되었어요. 바로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고대하던 아이 소식에 저와 남편을 포함해서 신부님까지 다 같이 기쁨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죠. 입덧이 너무 심하다는 거였습니다. 원래 임산부들이 임신하는 기간 동안엔 입덧도 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곤 하지만 전 진짜 3일을 물이랑 과일 몇 조각 먹고 버틴 적도 있었어요. 게다가 입덧이 평소 비위랑도 연관이 있는 건지 임신을 하고 나니 맛은 물론이고 냄새도 훨씬 더 예민해지더라고요. 정말 조금이라도 냄새가 평소랑 다르면 바로 속에서부터 헛구역질이 올라오는데 배는 고파 죽겠고 먹을 수 있는 건 없고 안절부절하는 남편을 두고 하루 종일 운 적도 있었습니다. 지영아, 이거라도 먹어봐. 응? 딱 한 입만. 시어머니도 제가 걱정이 되는지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들을 바리바리 만들어선 먹어보라고 수저에 음식을 떠서 주시는데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음식이고 뭐고 시어머니 입냄새 때문에 당장이라도 토악질이 나올 걸 참는 게 더 곤욕이었습니다. 진짜 시어머니 입냄새가 느껴질 때마다 애써 슬픈 생각을 하면서 주의를 돌릴 정도였죠. 그렇게 임신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을까요? 일시적인 건지 그땐 그래도 남들만큼은 아닐지언정 이래저래 식사도 챙겨 먹을 수 있었고 입덧도 한창 심했을 때보단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진짜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살겠더라고요.
마침 그때 친구들이 집에만 있으면은 너무 답답하다고 바람 좀 쐴 겸 놀이동산을 가자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채비한 뒤 친구들과 함께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물론 임산부이기 때문에 기구는 하나도 안 탔어요. 그냥 사람들 복작복작거리고 놀이공원 특유의 밝은 분위기를 느끼러 간 거였죠. 아침 일찍 개장 시간에 맞춰서 놀이동산에 간 뒤 저녁이 아주 늦지 않을 때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많이 돌아다녔어요. 임신하고 정확히는 결혼하고 나서 친구들과 이런 시간을 가진 적이 없었던지라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제가 SNS에 올린 사진을 통해 놀이동산에 간 걸 보신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 집에 갔을 때 "너 놀이동산 다녀온 거니?" 라며 저를 혼냈습니다. "아, 네. 다녀오긴 했는데 요새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속이 안 좋아서 친구들이 데려가 준 거예요. 가서 놀이기구는 하나도 안 탔고 그냥 간식만 먹고 걸어 다니다 왔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를 가졌는데 그렇게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어떻게 해? 혹시나 지나가다 누구한테 밀쳐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시어머니가 혼내시는 것은 당연히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야 당연히 제 걱정이 돼서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눈치 없이 잔뜩 풍겨대는 시어머니의 입냄새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근래 들어 괜찮아졌던 비위가 다시 한번 부글부글 들끓는 느낌이었죠. 일부러 고개를 뒤로 내빼 조금 멀리 떨어져 들으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그만큼 가까이 다가오는 통에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는 내가 이야기하는 게 나이 든 사람이 괜히 오지랖 부리는구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네가 나중에 또 그렇게 조심성 없이 굴까 말하는 거야." "네, 어머니.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머니 입장에서 걱정될 만한 일이라는 것 잘 알고 있어요." 진짜 1초가 1년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시어머니가 그만 이야기를 하게 하려고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내내 하면서 들어도 시어머니는 이참에 자기가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했는지 말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헛구역질 때문에 몸이 들썩이는 거를 몇 번을 참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내가 너 생각해서 이러는 거 알지?" 하지만 진짜 코앞까지 와서 이야기하던 네 번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우웩하며 속을 긁어 올리고 입을 열었는데 그대로 시어머니 얼굴에다가 오바이트를 쏟았죠. 졸지에 제 토사물을 얼굴에 뒤집어 쓴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 얼굴에 토를 쏟은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잠시 정적이 이어지다 정신을 차린 제가 급히 수건을 가져가 시어머니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입냄새 때문에 저도 모르게..." 사람이 너무 당황하다 보니까 진실을 내뱉게 되더라고요. "뭐? 내가 입냄새가 난다고? 하루에 양치만 5번씩 하고 녹차도 3잔을 가득 채워 먹는데 아니, 너 거짓말한 거니 그럼?" 제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본인 얼굴에 토가 끼얹어진 것보다 여전히 입냄새가 심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돌연 훌쩍이기 시작하시더니 자존심이 상했는지 제가 얼굴을 닦아드리는 수건도 팩 하고 낚아채선 본인이 닦기 시작했죠. 그때 본능적으로 이거 잘못됐구나 싶어서 시어머니한테 아니라고 그냥 장난친 거라고 어떻게든 해명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 그 뒤로 자불안석으로 있다가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사실 과거에 이미 입냄새 가지고 시아버지가 뭐라고 했다가 시어머니가 삐져서 이혼하자고 난리친 전적이 있어. 그 이후부턴 입냄새가 자기들 금기였다나 뭐라나. 당신은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때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야지. 아, 왜 이야기를 안 했어? 내가 그거 알았으면 당연히 어머니 앞에서 더 조심했을 텐데. 오늘 토한 건 뭐 조심 안 해서 일어난 일이야? 어떻게 보면 잘 됐어. 솔직히 언제까지 엄마 입냄새 두고 볼 수만도 없는 일이고, 나중에 엄마 기분 괜찮아지고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엄마랑 의논해서 입냄새 한번 제대로 없애보자.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불시에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게 된 것은 후회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시어머니와 함께 방법을 찾아서 입냄새를 없앨 수 있으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시어머니와 냉전 아닌 냉전 상태이기 때문에 서먹해서 말을 거기가 어려웠지만, 일단 시어머니 좋아하는 디저트도 많이 사드리고 옆에서 열심히 알랑방구 끼며 시어머니의 마음이 조금 더 풀리면 그땐 시어머니랑 같이 병원에 제대로 가선 정밀검사라도 받게 해드리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생각보다 더 커지더군요. 바로 저희 엄마 때문이었는데요. 어느 날 엄마랑 통화를 하다가 입냄새 사건을 얘기하게 되었어요. 사실 엄마랑 미주알고주알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편은 아니었는데 저도 심란하고 하다 보니 얘기가 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엄마가 오랜만에 저 사는 집에 놀러 오면서부터 시작했어요. 엄마와 저와 그간 사는 얘기를 나누고 있던 참이었는데 엄마가 그 근처 구경도 할 겸 카페라도 가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근처 맛있는 카페를 향했습니다. 어머, 사돈? 여기서 다 뵙네요. 지영이가 말 안 해줘서 모르고 있었는데 그간 잘 지내셨어요? 저야 잘 지냈죠. 네, 그 카페에 하필 시어머니가 디저트를 사러 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엄마를 보았기 때문에 얘기라도 나누자며 자리 잡으셨고 저희 셋은 어색한 웃음을 흘리며 구석 테이블에 앉게 되었어요. 왠지 그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어딘지 불길하달까요? 엄마와 저 시어머니 셋이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 와중에도 얼른 집에 가고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자기 건강검진 받은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나이 되니까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젊을 때 몸 관리 좀 해놓을 걸. 등산 다니면서 매일 후회한다니까요. 최근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큰 이상은 없지만 걱정이 너무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비 오면 무릎 아프고 허리 쑤시고.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자주 와서 주물러주고 돌봐주니 편하고 좋았네요. 그래요? 우리 딸이 싹싹해서 다행입니다. 아, 맞다. 근데 사돈 지영이한테 들었는데 그렇게 입냄새가 나서서 어째요?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이라도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큰일이네.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건 보통 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던데. 아이고, 제가 아까부터 느꼈는데 사돈 입에서 좀 심각한 냄새가 나긴 하네요. 이건 뭐 거의 하수구 냄새인데 어쩌나요? 별일 아니어야 할 텐데. 전 엄마가 그걸 정말 대놓고 말씀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니, 비밀이라고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못 준 제 탓입니다. 엄마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시어머니 얼굴이 불그스름해졌고 전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칠 수 없어 고개를 참아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뒤 별말씀 안 하시다 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전 너무 신경이 쓰여 장문의 문자를 보내었어요. 혹여나 상처받았다면 죄송하다.
저희 엄마에게 말한 건 별다른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절주절 말해 늘여놓았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하나였습니다. 괜찮다. 하지만 여기서 괜찮다는 시어머니의 말은 정말 괜찮단 말이 아닌 게 분명하잖아요. 전 시어머니 집으로 가서 다시금 죄송하다고 싹싹 빌며 입냄새 나는 게 흠도 아니고 정말 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검사를 받아보자 설득했어요. 제가 꽤 진심 어린 태도로 나오자 시어머니도 처음엔 조금 불쾌하신 표정이었지만 제 말에 못 이겨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셨죠. 아휴, 그래. 내가 이걸 창피하게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정말 네 말대로 몸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검사 한번 받아보자꾸나. 아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창피한 마음에 자꾸 피하기만 했어. 아니에요, 어머님. 저야말로 어머님 기분 상하셨을까봐 걱정이었는데 풀어주셔서 감사해요. 내일 저랑 꼭 가봐요. 알겠다. 그리 하자.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얼싸안고 화해를 할 수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어찌나 마음이 가볍던지 콧노래가 절절 흘렀습니다. 대신 눈치 없는 엄마에겐 절대로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지요. 시아버진 소식을 들으셨는지 직접 전화까지 걸어와선 내일 꼭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발 원인을 좀 찾았으면 싶다. 나도 좀 살게. 나이가 들어서 숨 참는 것도 힘들어.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시어머니와 검사를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솔직히 결과가 안 좋게 나올까봐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별일 없으리라 굳게 믿고 있어요. 시어머니도 은근슬쩍 긴장하는 눈치이긴 하지만 제가 옆에서 많이 챙겨드리려 해요. 냄새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긴 하지만 정말 저희 시어머니 그 누구보다도 좋으신 분이거든요. 비록 시어머니의 입냄새가 핫수구보다 더 심할지언정 저에게는 정말 최고의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 얼굴에 토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부디 어머님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지 않게 나오길 많이 응원해 주세요. 무엇보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